경기 시작 전 국가를 부르지 않는 한 선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리오넬 메시. 심지어 경기가 끝나고 퇴장할 때까지 관중들에게 야유를 받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메시는 1987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 1녀 중 셋째였던 메시는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유년기를 보냈죠. 최고의 달팽이 연기를 보여주며 훗날의 세계적인 선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저 평범한 어린아이였던 리오넬 메시. ¿Cómo se da esto? ¿Cómo te inicias en el fútbol? Bueno, jugué en un club, empecé jugando en un club de barrio. 이런 메시의 축구에 대한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외할머니. 4살배기 메시가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메시의 특별함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Bien, vos vas a ser el mejor jugador del mundo. ¿Qué club de barrio? Grandoli. 이후 외할머니가 데려간 축구장에서 Escúchame, acá mi nieto quiere jugar. ¿Qué sabes hacer vos? De todo. 우연한 기회에 난생 처음으로 메시는 경기에 뛰어보게 되는데 당시 메시를 뛰게 한 코치가 훗날 회상하길 천재를 목격했다고 하죠. Él se la quitaba y salían a meter. Algo sobrenatural. 얼마 지나지 않아 로사리오에는 곧 자신의 몸의 절반만한 공을 달고 다니며 몇 살이 형들을 제끼고 다니는 어린 천재에 관한 소문이 퍼졌고 지역 유소년 팀에 입단한 메시는 대회를 휩쓸고 다니게 됩니다. 메시의 경이로운 천재성은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였죠. 그런데 메시의 축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래에 비해 유난히 왜소한 메시를 가족들이 병원으로 데려갔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메시는 2천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병하는 성장 호르몬 결핍장애 진단이 내려진 거죠. 물론 장기간의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 치료 비용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구단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정적이었고 Mi viejo ya se estaba por quedar sin trabajo y íbamos a quedar mal parados. 결국 메시의 아버지는 아들의 축구 인생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시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클럽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Una 다행히 tristeza grande, pero al mismo tiempo alegre por donde voy a jugar. 메시에게 손을 내밀어준 클럽이 있었으니 바로 스페인의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나였죠. Aprendieron y quedaste maravillado. Y una de las cosas, la cancha, el Barcelona. 그렇게 메시가 13살이 되던 해 가족 전체가 아르헨티나를 떠나 먼 타국 스페인으로 떠나오게 됩니다. ¿Qué cosas te hacían hacer? Y después al final hicimos fútbol. 그리고 곧 모든 바르셀로나 관계자들이 아르헨티나 소년의 지리는 천재성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Todo era un pequeñito Maradona. Por mi parte no había dudas. 하지만 바르셀로나 이사회에선 몸에 이상이 있는 외국인 소년과의 계약을 모험이라 생각하며 계약을 미루었고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만 몇 주째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마침 스페인으로 돌아온 까를로스 렉사 기술이사가 메시를 보자마자 확신하며 Llama al club. Diles que tenemos que tener a este chico como sea. 급한 대로 아무 종이에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Em comprometia a firmar el Messi sempre i quan parléssim d'aquelles quantitats o aquells jugadors. 그게 바로 전설의 냅킨 계약서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게 된 메시. Y re lindo. Estar allá, jugar en el Barcelona. Pensar club más grande del mundo. Hermoso. 하지만 라마시아에서의 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적응 문제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버리고 메시는 아버지와 단둘이 외로운 타지 생활을 견뎌야 했죠. 13살이란 어린 나이에 고향도 친구들도 모두 떠나온 메시. ¿Y qué tal? ¿Hablaste con alguien? No, va uno solo, pero muy poco. 또 유난히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말수도 적었던지라 구단에서도 항상 외톨이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기만 시작되면 메시는 180도 달라졌죠. A més, un tio que el veies fora del camp semblava una mosca morta. I el que entrava al camp es transformava. 지나치게 강한 승부욕 때문에 코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일례로 광대뼈 골절을 당하고도 결승에 뛰겠다며 고집을 부린 메시는 푸열이 쓰던 마스크를 빌린 후 두 골을 넣고 우승한 뒤 바로 병원에 실려갔던 일화가 전설처럼 내려오기도 했죠. Y ahora he vuelto y muy contento. Todavía me falta agarrar el ritmo. 가족들이 함께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메시가 주저하지 않고 바르셀로나에 남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타고난 승부사 기질 때문이었죠. 고향, 가족과 헤어진다 해도 공을 쫓는 것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 13살의 소녀는 Me canso de vez en cuando. 시간이 흘러 수줍기만 한 소년에서
Bien, marcaron 5 goles. 강인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Lesión y todo eso costó un poco, pero ahora por suerte ya estoy bien. 그렇게 천재들만 모인 라마시아에서도 차원이 다른 재능이라 평가받으며 유망주 레벨을 뛰어넘어 Más adelante pueda seguir jugando en el primer equipo. 불과 16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 1군에 합류하고 외부로부터의 노출을 막기 위해 그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던 바르셀로나의 이 비밀 병기는 다음 시즌이 되자마자 누캄프에서 데뷔골을 넣으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을 기점으로 도저히 17살의 나이라고 믿기지 않는 신들린 퍼포먼스를 유벤투스 상대로 보여주며 Yo creo que nunca he visto un jugador con tanta calidad por la edad que tiene. 팬들의 기립박수까지 받아내더니 연달아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Me dijo mucho de Messi y sobre todo del terror. 이전까지 자신의 이름조차 몰랐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메시는 유럽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히게 되죠. 이 시기에 메시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인물이 팀의 간판 스타인 호나우지뉴였는데요. 일찍부터 메시의 떡잎을 알아본 지뉴는 그를 1군에 추천하기도 하고 메시를 마치 친동생처럼 아끼며 함께 여러 경기들을 만들어 나갔죠. 하지만 둘이 함께 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호나우지뉴는 방탕한 생활로 부진을 거듭한 반면에 불과 1년 사이 메시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닌 무너져가는 팀을 지탱하는 소년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호나우지뉴를 내보내고 만 19살의 메시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 앞에 등장한 한 초짜 감독이 있었으니 펩 과르디올라였죠. 감독 경력이라고는 일천한 검증되지 않은 신인 감독이었지만 과르디올라의 지도 아래 등번호를 10번으로 바꾼 메시는 전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Un salto tremendo. 단 한 시즌 만에 참가한 모든 대회를 제패하고 스페인과 구단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과 유럽 축구에서 전무후무했던 6관왕까지 달성하며 세계 축구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시기 메시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마냥 미친 듯이 골과 도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시즌 47골 11도움에 이어 다음 시즌 53골 23도움을 기록하며 괴물같은 스탯을 쌓더니 마치 자신의 이전 기록들을 모두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 시즌에만 무려 73골 29도움이라는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버리죠. 그렇게 메시는 1년 동안 91골을 넣으며 한 시즌 최다골과 한 해 최다골 기록을 전부 갈아치우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죠. 그렇게 3회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활용 점정으로 결승에서 다시 만난 맨유를 상대로 메시는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결승골까지 추가하며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유럽 정상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규격 외에 아웃라이어 그 자체인 메시의 등장에 당시 레알 마드리드 감독 조세 무리뉴는 더 이상 합법적으론 메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아닌 몸을 직접 타격하는 방법으로 메시를 견제했죠. 그 때문에 당시의 엘 클라시코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친 견제에도 ¿Qué sabes hacer vos? De todo. Vas a ser el mejor jugador del mundo. 메시, 아니 축구의 신을 막아낼 수 없었죠. It's difficult to talk about Leo and put it into our words because he's not on our planet. 수비수 하나는 가볍게 제치는 역대급 드리블러이자 중앙에서 패스를 뿌리는 플레이메이커를 겸하며 경기당 한 골은 우스운 득점력까지 보유했던 메시는 한 차원 위에 있는 존재인 신계로 평가받으며 Who's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Lionel Messi. Who's the best player of all time? Lionel Messi. 펠레와 마라도나를 소환하고 Leo Messi, cuarto balón de oro. 전대미문의 발롱도르 4회 연속 수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 유럽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던 바야흐로 메시의 시대였죠. 하지만 과르디올라가 팀을 떠나면서 바르셀로나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페베 수석 코치였던 티토 빌라노바가 팀을 맡게 되었지만 그의 암이 재발하면서 제대로 된 팀 운영이 불가능해졌죠. 그렇게 바르셀로나의 부진이 시작되자 높은 기대감을 비롯해 팀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메시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Doesn't seem the same Lionel Messi as before, despite him scoring goals. Body language isn't right. He was disappointing. 한 시즌에만 60골을 집어넣었던 메시였지만 비판은 여전했죠. He looked like he was enjoying his football, and I don't know what the problems are, but he doesn't seem happy at the moment. You know, we have seen.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던 메시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노바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메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르셀로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이 부탁은 곧 유언이 되었고 메시는 티토가 세상을 떠난 다음날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하며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에서 영광을 재현하리라 다짐했죠. 그렇게 시즌이 시작되자 마음을 다잡은 메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는 58골 27도움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죠. 그렇게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르셀로나는 2번의 트래블을 달성한 역사상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의 영광을 가져온 메시는 최고의 활약을 인정받아 5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되죠. 이후 메시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경이로운 기록을 작성해 나갔는데 13시즌 연속 리그 20골, 20년 동안 672골을 기록하며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펠레의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더불어 클럽 최다 출전자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며 바르셀로나의 살아있는 전설, 영원한 신화로 남아 빌라노바와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죠. 하지만 메시에겐 풀지 못한 단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Cuál es tu sueño? Jugar en la selección argentina. 바로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일이었죠. ¿Cuál es tu ídolo como jugador? Maradona. 일찍부터 메시는 마라도나의 후계자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나 2007년 메시가 보여줬던 이 골이 마라도나가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넣었던 전설의 골을 떠올리게 만들자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메시를 마라도나의 후계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단 하나의 숙명을 뜻했죠. 바로 국가대표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 마라도나가 1986년에 기쁨과 환희를 주었던 것처럼 메시가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거라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Lo miras a Diego en algunas cosas? ¿Querés imitarlo? No. 하지만 이는 동시에 메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감도 의미했죠. 특히 메시가 처음 출전한 코파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참패를 당한 이후 메시에게 있어 국가대항전은 매 순간 증명해야 하는 시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가 부진하거나 경기에서 질 때마다 사람들은 대표팀 패배의 원인을 메시에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의욕이 없다는 둥, 바르셀로나 유니폼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함께하면 평범한 선수라는 둥, 메시를 깎아내리기 시작했고 언론에선 극형에 마땅한 중죄라는 표현을 쓰며 메시를 비난했죠. 그 때문에 메시는 귀국을 할 때면 매스컴의 접촉을 피해 공공장소에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자국 내 메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탈락하자 그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광적일 정도의 비난들이 연예인 메시에게 쏟아졌고 심지어는 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않는다며 조국의 배신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르헨티나를 떠나 스페인에서 사랑받고 살아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러한 지나친 비난들로 인해 메시의 자신감은 점점 떨어졌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코파 아메리카에서 탈락하자 경기장에서도 메시에게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국가대표 잔혹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2014년 월드컵에서도 이 희대의 명자를 탄생시키며 준우승을 거둔 메시는 연달아 개최된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준우승을 거두고 말았죠. Messi en las finales no apareció nunca. Ese es el mejor jugador del mundo. No podemos seguir diciendo que el tipo es el mejor cuando en Argentina no hace nada. 거듭된 실패는 메시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Tenía siempre en la cabeza, siempre el por qué. ¿Por qué no se lo dio? ¿Por qué no se lo dio? 그를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또 다시 올라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승부차기에 실축하게 되자 메시의 멘탈은 산산조각 나버리죠. 무려 3회 연속 준우승에 자신의 실수로 눈앞에서 우승컵이 날아가자 결국 메시는 국가대표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메시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제서야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메시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며 가지마레오 우릴 용서해줘라는 문구를 말 그대로 전국의 공항과 도로 전광판에 띄우고 연일 집회를 열기도 하고 또 마라도나를 비롯해 대통령과 유명 인사들이 메시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온 나라가 메시의 은퇴를 만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메시의 은퇴 원인 중 하나인 부패로 얼룩진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국 축구계를 위해 싸워달라는 팬들의 열띤 호소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메시는 다시 마음을 돌려 대표팀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세대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메시가 없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진짜 쓰레기, 아니 월드컵 진출도 위태로울 정도였고 여전히 메시에게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파울리 감독의 알 수 없는 전술과 이해 못할 선수 기용까지 더해지며 결국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라 여겨졌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아르헨티나는 최악의 경기력으로 월드컵 무대를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뒤이은 코파 아메리카까지 브라질에게 탈락하며 이대로 메시는 결국 국가대표팀에선 영영 트로피를 들어보지 못한 채 커리어를 끝맺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Vamos a arrepentir toda la vida de esas ocasiones que tuvimos y no pudimos meterla dentro. 그런데 어느 날 메시의 첫째 아들 티아고가 메시를 비판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Y se ve que en ese momento alguno habrá dicho Messi no tiene que estar mal en la selección o algo así. Y bueno, vino así medio mal y me lo preguntó. 결국 이 일로 인해 메시는 국대 우승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죠. Quiero terminar mi carrera, quiero haber ganado algo con la selección argentina y otra vez creo que es el mensaje para los niños, para los chicos que me siguen, que les gusta ver.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실패의 기억들과 비판에 민감했던 과거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Por la gente que no quería que esté o por los comentarios malos hacia mí, sino que 더 이상 마라도나의 후계자가 아닌 levantarme, volver a intentarlo y volver a estar.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간 리오넬 메시로서 우승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죠. Eso es la vida, a levantarse y a intentarlo otra vez y luchar por su sueño. ¿Cuál es tu sueño? Jugar en la selección argentina. 그렇게 시작된 2021 코파 아메리카. 메시를 보고 자라온 세대들이 합류하여 어떻게든 메시를 우승시키겠다는 일념하에 똘똘 뭉쳐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오가 남달랐는데요. 이 모든 판이 깔린 상황에서 메시는 전례가 없던 미친 원맨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부터 드리블이면 드리블,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탁월한 골감각까지 보여주더니 8강에서 또다시 절묘한 프리킥을 꽂아놓고 4강 콜롬비아를 상대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6경기 4골 5도움,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의 모든 골을 책임지며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Yo la trajo acá para que la levantemos en el Maracaná, muchachos, para que sea más lindo para todos. Así que salgamos confiados y tranquilos, que esta la vamos a llevar para casa. 그리고 마침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확정 지으며 16년간 기다려왔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메시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모든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뛰쳐나와 메시를 부둥켜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메시와 대표팀에서 선수 시절을 함께하기도 했던 스칼로니 감독도 메시와 청소년 국대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디마리아 역시 눈물을 흘렸죠. Tengo miles de trofeos, pero como este no hay. Creo que este era lo único que quería.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털어버리듯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메시. Y así todo tenía en la cabeza que se me iba a dar. 세레모니를 끝낸 이후엔 우승을 축하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저 한없이 환한 미소만을 짓고 있는 메시의 모습은 영락 없는 아버지 그 자체였죠. 그렇게 30년 가까이 무관이었던 조국 아르헨티나에게 우승을 선사한 메시는 야유가 아닌 환호를 받으며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Creo que fue lo más lindo que me pasó con mi carrera deportiva. 메시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대표 트로피였죠. 하지만 2022년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메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분명 갱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평생을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오랜 수건이었던 월드컵을 기어코 얻어낸 메시는 아르헨티나 전역을 축제로 만들면서 마라도나가 그랬듯 전 국민들을 축구로 위로하고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죠.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한 편의 영화 같은 서사시를 끝끝내 완성한 메시는 마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누가 세계 최고인지를 누가 역대 최고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듯합니다. 여담으로 메시는 우승이 확정되기 바로 직전 나지막하게 외할머니 오늘이 그날이 될지 몰라요 라며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께 작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죠.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 그 무게를 이겨내고 우뚝 선 21세기가 낳은 유일한 천재 리오넬 메시. 축구라는 스포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영원토록 언급될 이 이름은 지금도 계속 전설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Me llamo Lionel Messi, tengo 13 años, juego de media punta y